안녕하세요. 밤새 캘리그라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짧은 영상으로 초등 손글씨 1분 교정이라는 영상을 올렸더니 어떻게 했냐는 문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글씨 제 아들 손글씨체예요. 초등학생이고요. 사실 초등학교 손글씨가 평생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고쳐주려고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인지 글씨 쓰는 거를 참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손에 힘이 길러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쓴 것을 제가 몇 마디 이야기해 줬더니 금세 이렇게 교정이 되었어요. 아주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몇 가지 주의하는 거 아이들이 좀 유념해서 글씨를 쓴다면 더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아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 자체가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연하고 흔들림이 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려를 해서 손글씨 연습을 쉬는 시간에도 담임 선생님께서 좀 시켜주시고 1, 2학년 때 그 스테들러 연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잡고 쓰기 편한 심이 굵은 연필이 있어요. 그것도 사용을 해봤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좀 3학년이 돼서 손에 힘이 길러졌을 때 글씨 진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손에 힘이 길러졌구나.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손에 힘을 기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손에 힘이 좀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1학년 때, 저학년 때 억지로 자꾸 연습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글씨 쓰는 것에 더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줬다가 했더니 좀 효과를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도 손에 힘이 없거나 손떨림이 이렇게 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평소에 손을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지 이 흔들리는, 떨리는 손의 힘을 좀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손의 힘을, 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초등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또 힘을 줘서 몇 글자 못 쓰고 금방 손이 아파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너무 힘을 주니까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힘을 조금 더 빼고 글씨를 쓰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게 필압입니다. 이건 초등학생 따라쓰기 노트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궁서체로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획이 약간 이렇게 꺾였다가 연기 가에서 가짜도 알을 보면 꺾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꺾임까지 제가 다 따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리고 연기의 이 기역과 고르다의 기역을 보면 기역의 기울기가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그러니까 옆에 글자가 오는지 아래 또 오는지 모음이 어디에 붙는지에 따라서 또 기억이 기울기도 다르기도 했죠. 이런 게 또 아이들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쓰기는 사실 이거는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쓴 글씨에다가 가로선과 세로선, 이게 90도 각도를 이루듯 평행하게 똑바르게 바르게 똑바로 내려오고 똑바로 가고, 예를 들어서 고기라는 단어를 쓰면 따라쓰기에서는 고기 이렇게 약간 기울기가 다른데 저는 그냥 좀 아이들 편의를 위해서 반듯하게 무조건 고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약간 판본체 느낌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썼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글씨를 쓰기 편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씨체를 배울 때 저희 곡선체와 직선체를 배우잖아요. 곡선체는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좋다. 좋다해서 이렇게 굴려서 쓰는 것보다는 글씨 쓰는 게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규칙을 정해서 직선체로 반듯반듯하게, 네,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써주는 걸 더 편해하고 오히려 더 잘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손글씨 수업에서도 이렇게 교정을 해줬더니 아이가 금세 더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곡선체는 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획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반듯할 것. 그리고 또 글씨를 보니까 이 획도 이렇게 지글지글하지 않고 반듯하게 쓰는 거. 글씨가 받침이나 자음 모음이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들 경우도 여기 이렇게 는자 많이 붙어 있죠. 먹자도 사이가 없이 붙어 있고 는자, 획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항상 글씨를 쓸 때는 간격을 두고 쓰라고 합니다. 는도 반듯 반듯 첫 번째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획이 붙어버리니까 나중에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획의 간격을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작은 게 들어갈 정도로 간격을 두고 쓰라고. 여기 먹자에서도 이렇게 자음 모음의 간격이 확실하게 띄어 있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간격입니다. 요것만 주의해주면 아이들이 금세 이렇게 글씨체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반듯하죠. 직선체로 갖고 이게 또 간격도 생기고. 네, 근데 이걸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하루에 3문장, 이제는 영어를 할 나이가 돼서 영어 3문장 쓰고 그리고 해석 한글로 쓰고 그리고 제가 글씨만 봐주느라고 띄어쓰기를 못 봐줬어요. 아이도 글씨만 신경 쓰느라고 띄어쓰기를 못 봐줬는데 이왕이면 띄어쓰기도 같이 봐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또 작은 아이가 있어요. 글씨 작은 아이는 글씨를 좀 크게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한 가지는 글씨 연습을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칸노트로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2, 3학년 돼서 조금 더 공간이 작은 이런 줄노트에 쓰기 시작했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큼직큼직한 글씨에서 갑자기 또 작게 쓰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이 노트를 기준으로 쓰고 있는 글씨체에서 조금만 더 키워서 쓰는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아이가 영문을 쓰고 한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글씨를 쓰다 보면 저희는 캘리그라피는 글씨의 가운데 중심을 걸치듯이 이렇게 쓰잖아요. 아이들은 중심이 위에 붙지도 않고 중심도 아닌 이 바닥에 붙게 글씨가 중심이 이 바닥 선을 중심으로 글씨를 아래를 붙여 쓴다면 조금 더 정갈하고 글씨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글씨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줄, 아래, 기준으로 글씨를 밑에 바닥에 붙여서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주의를 줬더니 이렇게 바로 글씨가 교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이가 손에 힘이 길러져서 글씨 쓰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을 때 시도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2, 3학년 때에는 손에 힘이 많이 길러지기 때문에 너무 어린 저학년에 시도를 무리하게 해서 글씨 쓰는 거를 너무 거부감 들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획이 반듯반듯하게 그리고 글씨 자음과 모음 사이 항상 공간을 이렇게 띄어서 두게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다면 조금 더 크게 쓰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줄 아래 기준으로 해서 글씨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이것만 주의해서 글씨 연습을 시킨다면 금방 반듯하고 좋은 글씨로 교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